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 지역과 강원 산지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강원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이상, 내륙과 북부 동해안은 1에서 3cm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중남부 10에서 40mm, 영동 북부와 영서 중남부는 5에서 20mm, 영서 북부 5에서 10m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강하게 집중되겠다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총선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 4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강릉시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총선 강릉 지역구 유권자 500명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35.4%의 지지도를, 현역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44.1%, 개혁신당 이영남 후보는 3.3%를 보였고 권성동 후보와 김중남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 8.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82%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고 17%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38%, 조국혁신당 17%, 더불어민주연합 16%, 개혁신당 6%, 새로운 미래는 2% 순이었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묻는 인식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별 지지도와 호감 정도를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가장 높은 46%, 더불어민주당 27%,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5%,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로 나타났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2%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다음은 춘천 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46%, 국민의힘 김혜란 41%, 새로운미래 조일현 1%, 무소속 오정규 0%였습니다. 허영 후보와 김혜란 후보의 차이는 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아닙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으로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층에서는 허영 후보와 김혜란 후보의 지지가 뚜렷이 갈렸지만 중도층에서는 허영 49%, 김혜란 35%로 허영 후보가 김혜란 후보를 14%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더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가 14%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연합 19%, 국민의미래 36%, 조국혁신당 19%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모두 5%를 넘지 못했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도 물어봤습니다.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5%,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9%로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MBC 뉴스 백서훈이다. 이번에는 원주시 갑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44%가 원창묵 후보에게, 41%가 박정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 기타 후보,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2%였습니다. 작년 12월 강원도 내 방송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두 후보의 접전 양상은 비슷했지만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38%에 달했던 무응답층이 크게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원창묵 후보가 59세 이하에서 박정하 후보가 60세 이상에서 각각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0%,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원창묵 후보를,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박정하 후보를 지지했는데 중도 성향 응답자들 중에는 원창묵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학생은 원창묵 후보를, 농업과 임업, 자영업, 가정주부는 박정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총선과 관련해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과 46%로 거의 비슷해 최종 결과를 예상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4개 시군 가운데 태백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3파전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도 질문에 501명이 답했는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 32%,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51%, 기호 7번 개혁신당 유성호 후보 2%,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0%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는 40에서 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머지 두 후보에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호연 후보는 남성은 40대와 50대, 여성은 18세에서 29세, 30대, 40대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개혁신당 유성호 후보는 18세에서 29세 남성으로부터 1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철규 후보가 4개 시군 모두에서 앞섰습니다. 태백에서는 이철규 후보 57%, 한호연 후보 26%로 격차가 컸고 정선군에서는 이철규 후보 46%, 한호연 후보 36%로 다른 권역에 비해 격차가 작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계속 지지하겠다 84%,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16%였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미래 43%, 조국혁신당 18%, 더불어민주연합 15%,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각각 1%,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3% 등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48%, 더불어민주당 28%,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지지정당 없다 9% 등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권 MBC 3사와 KBS, GYAN,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강원권 MBC 3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지역구 출마자가 확정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저희 MBC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사흘간 선거구별 후보자 경력과 공약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강릉시 선거구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올해 61세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8억 6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액은 없고 병역을 마쳤으며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2003년과 2006년의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2018년 집회 중 도로점거 등으로 인한 3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올해 63세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49억 7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액과 전과는 없고 병역을 마쳤습니다.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올해 48세로 현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으며 재산은 마이너스 888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체납액과 전과는 없습니다. 세 후보에게 대표 공약 3가지씩을 물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중남 후보는 2018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활용과 강릉 원산 평화축구전 추진 등의 생활스포츠 관광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첨단 모빌리티 산업도시 조성, 경제, 건강, 재해, 기본소득 등 시민안전도시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2번 권성동 후보는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통한 최종 확정, 2025년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로드맵에 맞춘 제2혁신도시 유치, 강릉 재진, 강릉 삼척 구간 철도의 완성과 고속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호 7번 이영랑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지역구에서 수의계약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 추진, 판검사의 정계 진출 유예법 추진, 지방선거 시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한 시스템 공천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남은 기간은 보름여,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후보자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MBC 강원 영동에서 진행되는 강릉 선거구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리며 이 기준에 미달한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후보자 연설 형식으로 방송됩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릉 선거구, 오는 29일 오후 2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4월 3일 저녁 6시 30분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속적인 일탈 행위를 일삼았고 중앙정당에 종속돼 지역 문제는 뒷전으로 돌리는 등 주민의 불신과 지탄이 대상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초의회 폐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인구와 면적을 고려한 지역 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자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퇴직자 재채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0 정부 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연금 소득 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2032년까지 10만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는 퇴직 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첫 태백 요양병원이 오늘 개원했습니다. 태백병원 안에 개원한 태백요양병원은 총 11개실, 55개 병상과 재활치료실 등을 갖췄으며 첨단 의료 장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요양병원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 요양 환자 수요를 감안해 단계별로 병상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900여 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 종류별 보조 금액은 차상위 계층이나 청년 가운데 최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44만 원, 전기 화물차는 2,395만 원, 전기 승합차는 2억 1,420만 원 등입니다. 차량 보급 대수는 승용차는 540대, 화물차는 389대, 버스 등 승합차는 17대입니다. 고성군이 고성쌀 브랜드화를 위해 해들벼와 고향 찰벼 등 벼 특성화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올해 시범 재배 규모는 해들벼 100헥타르, 누룽지량 찰벼 50헥타르로 모두 150헥타르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과 홍보, 가공 적성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쌀 재배 면적을 가진 고성군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5대벼를 주력으로 삼광, 1호, 찰벼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새로운 아리랑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다음 달부터 상설 공연을 시작합니다.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다음 달 2일부터 정선 5일 장날에 맞춰 아리랑 센터에서 상연되며 정선 아리랑의 고유 문화 콘텐츠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이별과 재회라는 인간사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춤과 노래, 타악과 영상 등으로 선보입니다. 아리아라리 공연은 지난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에 이어 올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로 무대를 넓혀 8월 한 달 동안 23회 공연으로 전 세계의 정선 아리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삼척시청 핸드볼 선수단이 대구광역시청을 꺾고 3연승을 올렸습니다. 삼척시청은 어제 SK 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핸드볼 H리그 3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대구광역시청을 24대 18로 누르고 시즌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4위 삼척시청은 승점 2점을 얻었지만 3위 서울시청도 승리하며 승점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삼척시청은 오는 30일 서울시청과 맞붙게 되며 이길 경우 3위로 올라섭니다. 속초시 공식 쇼핑몰인 속초몰이 이번 주부터 4주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속초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모두 4번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음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품목 2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쿠폰은 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하고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정 수량 발급돼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문화팩토리 덕장이 임시 휴업을 마치고 재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배후지인 덕장마을을 관광 자원화하고 논골 담길, 묵호 등대와 연계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팩토리 덕장은 내부시설 보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마치고 이달부터 재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팩토리 덕장은 동해시가 1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 588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장과 카페, 푸드센터 체험실 등을 갖추고 지난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양양군이 올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할 차량 37대를 모집합니다. 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양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로 차종별로 부착비의 약 90%인 237만 원에서 587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강릉과 속초를 포함한 영동 지역 자치단체들이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나 시군 세무 담당 부서에 방문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가격도 동일하게 4월 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23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횡성이나 고성을 찾아 관련 서류를 낸 뒤 강원도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면 직접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3년 사이 강원도에서는 봄철 나들이 객이 많은 4월과 5월에 각각 평균 5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교통 사망 사고는 낮 시간에 집중됐는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13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14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취약 장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취약 시간대에는 사이렌 작동 등 알람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